윤석열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윗선이라고요. 같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저는 의도된 대선 개입이다. 언론과 정치 검찰에. 공범이 된 거죠. 그리고 저건 수사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작 기소 특검이 나중에 있을 텐데 저는 20대 대선에 정치 검사들의 대선 개입, 진윤 언론의 대선 개입 저것은 저 기사를 누가 줬는지 그 검사, 이름은 말하지 그 마세요. 검사를 밝혀야 됩니다. 어쨌든 저 기사가 나오자마자 수사팀장 그 당시에 그 일기 수사팀장도 말했고 그랬고.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이거 오보다 그런 말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신문협회에서 어떻게 저걸 갖다 상을 줬는지 당사자들이 이거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상을 주냐 이거지. 신문협회는 그런 곳이에요. 네. 신문협회장이 다 그런 조중동 발행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불편해. 국민의힘 공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 때는 그 대장동 수사팀이 있어요. 결재로 수사하는 수사팀이 있는데 저거는 다른 무리들인 거예요. 그렇지. 친윤 정치검찰. 검찰 내에 다른 조직이 작동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하에서 수사팀이 있는데 녹취록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중앙지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다 받아쓰게 만드는 걔네들 작업 세력이 있는 거잖아. 저 밑에 더 웃기다. 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취재하고 마음껏 기사를 쓰게 해주신 사회부장, 부국장, 그러면- 편집국장한테 네. 감사 말씀. 그러면 저기 답이 나왔네. 사회부장, 부국장, 편집국장이네. 세 명이네. 별명으로. 발행인까지. 좀 전에 말한 그 누군가. 근데 지금도 지금도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에 대해서도요. 검사 수사로 그 자살자의 비율이 경찰보다 13배가 많아요. 아주 불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보안사 사소한 요구를 하는 것도 많고 수사권 남용으로 보이는 것도 보안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혹은 무슨 어디서 청탁받고 그 사건을 딜레이시키기 위해서 보안사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많은 것들을 지금 언론은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14만인데요. 저 보안사 그 조사한 거 몇 명 조사했는지 아세요? 105명 했습니다. 105명. 야. 14만 경찰 중에 105명 조사를 한 거 가지고 조사도 저렇게 이상하다.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어, 겁니다. MG 검사들은 또 안 받겠다고 해요. 보안수사관 안 받겠다고 해. 아유 그러니까 귀찮다고. 이게 세대차도 좀 있는 겁니다. 지금 MG 검사들은 수사하는 거를요. 대면 조사하고 대면 수사하는 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언론이 저걸 왜 받는지 아세요? 언론이 대장동 그분을 보도한 언론이잖아요. 언론은 검찰 수사권 사수 전쟁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은 자기들은 주로 검사들하고 경찰하고 얘기 안 하거든 법조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말이 되는 검사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기자들이 급이 같다고 자기가 부장검사, 타장검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진짜로. 그 법조 기자들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검사야 이런 급이 우리는 이 급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이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검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 기자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너 잡아간단다 그 얘기를 검사들이 해요. 이 기자들이 해요. 진보 매체들도 출입을 오래 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일단 사고 방식이 검찰 중심으로 세팅됐어요. 네. 자기는 그걸 못 느끼더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일단 시각이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못 느끼더라고. 검사를 선배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선배 아니잖아. 그 구조 언론계가 첫 번째 출발점은 뭐 징벌정보 배상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 출발점은 상징적인 출발점은 법조기자단을 그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해체시키는 게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검사들이 기자를 길들인 특수부 검사들이 방법이 특종을 주는 거예요. 단 한 매체에만. 그러면 다 나머지는 낙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종한 이번에는 기자들은. 20대 대선에서 지금 정치 검사들이 대선의 과정에 개입한 그게 대장동 그분이에요. 국조특위에서 특검한다고 하는 것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위법한 정적 죽이기 수사 과정의 위법, 그 조작 수사였다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그 20대 대선 그 과정에 친윤 정치 검사가 대장동 녹취록에도 없는 그분을 언론에 주고 그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그분을 해서 그것 때문에 20대 대선이 진 거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그게 친윤 정치검찰과 친윤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이 모두 유착해서 협잡한 대선이었거든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제가 지청장으로 있는 성남지청에 또 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성남FC 사건을 제가 문계기하고 수사방해했다고. 저기 지금 저 그 주옥 같은 분들 있잖아요. 유상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저 박은정 사퇴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사건은 그러면 과연 대장동 그분하고 다른 건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친윤 정치검사. 그러니까 저것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검찰 내에 친윤 정치 검찰이 같이 국민의힘과 친윤 언론과 같이 대통령 만들기 한 것이 아닌가. 대장동 그분
그거 누가 줬을까? 그건 저는 친윤 검사라고 검사가 준 생각합니다. 거죠. 그건 검사는 틀림없죠. 검사가 검사밖에 준 게- 모르니까. 검사가 준 게 뻔하죠. 그 워딩을 어. 잘 읽어보면 전해졌다. 검사한다고 일겨져 있- 저거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패싱한 친윤 검찰 어. 내에서 언론과 협잡한 겁니다. 저는 그런데 김만배가 저렇게 말한 것처럼 쓸 거면 김만배에 대해서 반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김만배 저렇게 했다고 녹취록엔 되어 있지만 김만배 그런 사실 없어 이렇게 제목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공작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래서 동아일보 고도의 유원모 기자가 저 그분이란 워딩을 누구한테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받았죠. 검사한테 받았죠. 받았겠지. 정책을 받았는데 만들어내. 조작에 공모했다,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집국장이나 사회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니까는 그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 그 법조 기자들한테 야 내가 이거 확인했는데 이거 있으니까 한번 기사 써봐 이렇게 했을 과정이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그걸 받았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김만배한테 확인하는 거지. 아니, 근데 아무튼 그게 없었다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체크할 수도 있고 뭘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사 자기 이름 내고 쓰는 이거 종이시키는 때문에,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식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니, 맨날 하던 짓이에요. 네. 친윤 정치 검사가 언론에 저게 그 밑에 기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실제로는 보안수사를 반대한 건데 보안수사 요구권만 인정한 건데 보안수사 요구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두 개를 묶어서 마치 검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경찰들이 말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새빨간 경찰이 거짓말 언론 플레이한 거야.